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방콕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요즘엔 제자 양성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 2세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2세라는 것은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길른 목자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의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오면은 의학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이들은 이 본토에서 대부분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의학의 스트레스나 장애가 없습니다. 둘째로 선교사 자녀의 경우도 어려서부터 선교지에 적응이 되어서 선교지 문화 충격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 적응에 들어가는 시간적 또 정신적 충격의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선교지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선교지 상황이나 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로 온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고생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고난에 동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가능하면은 가장 최선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에서 이제 떠나도 좀 괜찮은 그 시점에서는 유학을 보내서라도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한다거나 또 이 불교권 같은 경우는 이 아침마다 이렇게 불경을 외운다거나 뭐 이상한 걸 시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생한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내몰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능하면은 질 좋은 교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제학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국제학교라면은 가능하면은 미션 스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은 그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은 하루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자녀 친구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닦는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또 평범한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러한 학자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그 아이들도 그것이 몸에 배서 당연히 저렇게 하는구나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정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선교지라든가 열악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부가 애들 앞에서 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전 평생에 걸쳐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전에는 그 가정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희생도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이 자비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짜투리 시간에 또 말씀 역사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가 참 적습니다. 자녀들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 희생적인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식으로 이제 칭송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고 돕는 자들을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명감이 부족한 자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2세들이 선교지에서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자 양성하는 것이에요. 태국의 경우도 저희 가정이 아이 2명만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에 대한 안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대신 아내가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좀 시킨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몽콘 목자 가정에 그 2딸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2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태국 교회 초등부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야 이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이성인이라는 그 목자 가정의 자녀와 합하면은 이 유초등부 애들이 6명이나 돼요. 같은 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올해부터 저희 태국 UBF도 CB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CBF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년 4월에 이성인 목자 가정이 한국에 귀국하게 됐어요. 참 굉장히 오셔서 이 CBF 예배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태국의 이런 유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태국에 오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정말 태국 CBF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2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